자, 오늘은 정비례, 반비례 단원의 대단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단원명은 그래프와 비례죠. 자, 1번은 뭐냐면 A, B, C, D, E 중에서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가장 작은 점을 말하시오 이랬거든요. A좌표부터 구해보겠습니다. A좌표는 X는 3이고 y는 축에 있으면 좌표가 0이잖아요. 3,0 이렇게 되겠고요. 따라서 좌표의 합은 3 더하기 0은 3이 되겠습니다. 자, B좌표는요. 2, 여기 3이네요. 그죠? 2,3 따라서 2 더하기 3은 뭡니까? 5 이렇게 되겠네요. C좌표는요. 마이너스 2,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1 따라서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고요. D좌표는 Y축에 있다라는 거는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0 더하기 마이너스 4는 0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E좌표는요. 이좌표는 3, 마이너스 3이죠. 3, 마이너스 3 따라서 3 더하기 마이너스 3은 0 나오겠죠. 제일 작은 거는 D좌표가 되겠습니다. 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 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 구하는 거 어지간히 알 텐데 중요한 거는 X축에 있는 좌표는 Y좌표가 0이에요. 그리고 Y축에 있는 점의 좌표는 X축이 0이에요. 그거 좀 주의해 주세요. 요거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시간에 좌표 구하는 거 해볼 예정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이것은 X축 위의 점.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죠. X축 위의 점의 특징은 Y좌표가 얼마다? 0이다. 첫 번째 단서를 이용해서 3분의 A-1이 0이래요. 그러면 분자가 0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A-1이 0인 거니까 A는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좌표는 Y축 위의 점이래요. Y축 위의 점의 특징은 X좌표가 얼마다? 0이다. 거꾸로. 그래서 두 번째 단서는 B 빼기 4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1 더하기 4는 5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사분면 위의 점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사분면 위의 점이라는 말은요. 사분면이 1, 2, 3, 4일 때 이사분면은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X좌표 A 플러스 B는 음수고요. Y좌표 A, B는 양수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요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곱이 양수라는 거는 일단 A랑 B가 있을 때 둘 다 플러스여도 양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 마마는 뿔뿔이잖아.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여도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곱이 양수라는 얘기는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약간 메모장 좀 꺼낼게요. 뒤에 새로운 거 어떻게 쓰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야겠다, 그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두 개의 부호가 같은데요. 두 개의 합이 음수래요.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니까 얘네들 다 음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도 음수, B도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대요. 절대값 나오면 선생님이 무엇을 이용하라고 했을까요? 수직선이라고 얘기한 사람 박수 쳐주세요.
수직선이라고 얘기 못한 사람 강의 열심히 들으세요. 아시겠죠? 절대값은 수직선으로, 자, 0을 기준으로요. 0과의 거리가 A가 더 멀다는 얘기예요. B가 여기 있으면 A는 더 멀리 여기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풀어보라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가 어느 사분면이라고 물어봤어요. 사분면을 정하는 건 부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호. 그래서 일단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는 양수입니다. X좌표는 양수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요. 근데 A가 B보다 왼쪽에 있으므로 B가 더 큽니다. A 빼기 B는요. A가 더 크면 양수고 B가 더 크면 음수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양수잖아요. 근데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음수 나옵니다. Y좌표 음수입니다. 그러면 X좌표는 양수고 Y좌표는 음수인 곳 어디다? 제4사분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요. 제4사분면 이렇게 똑바로 쓰셔야 됩니다. 4라고 쓰시면 안 돼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어딨네.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수영 선수가 수영장의 레인을 한 번 왕복하였다. 출발한 후 경과 시간 x에 따른 출발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y랍니다. 그러면 레인이 여기 있으면 한 번 왕복했대요. 갔다가 다시 오는 거네. 그러면 거리가 늘었다가 줄어들겠네요. 그죠? 늘었다 줄어드는 거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2번 왕복했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고 이거 뭡니까? x의 값이 2배, 3배가 4배가 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거 정비례라고 볼 수 있죠. 정비례하면 두 가지씩 y는 ax, x랑 y랑 양변에서 동등한 위치 그리고 a를 구하려면 x를 나눠서 x분의 y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화 오네.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6이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6이에요. 그럼 이게 a 값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럼 y는 3x입니다. 마이너스 3x입니다. 그러면 y가 3이야. y가 3이면 x는 얼마였겠어요? y가 3이면 x는 마이너스 1이었겠죠. 3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일 테니까. 따라서 x는 1이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6번 풀어볼게요. 정비례 관계 y는 4분의 3x의 그래프가 점 a, b를 지날 때 지나는 점이 또 나왔네요. 지나는 점이 나오면 무조건 대입. 그래서 얘는 x에 대입하고요. 얘는 y에 대입. 순서상은 항상 앞에 게 x, 뒤에 게 y입니다. 왼쪽이 앞에고 오른쪽이 뒤에요. 자, x에다가 이제 a를 대입하고 y에다가는 b를 대입해요. 그러면 b는 4분의 3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양변에 이제 4를 곱해가지고 분모를 없애보면은 4b는 3a가 돼요. 근데 지금 출제자가 3a 마이너스 4b를 하라는데 3a하고 4b랑 똑같아요. 똑같은 거 빼니까 0이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갈게요. 7번 문제. y는 a분의 x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맞습니다. 점 2,2a를 지난다 그랬습니다. 지나는 건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자, 보면은 y에다 항상 앞에 거는 x, 뒤에 거는 y거든요. y에다가 2a, a분의 x에다가 2. 2a랑 a분의 2는 같지 않잖아요.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x와 y는 반비례 관계다. 정비례죠. 그죠? 분모가 있지만 반비례는 x분의 a예요, 여러분들.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x가. 반비례는 x가 이제 이렇게 분자로 있을 땐 정비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2, 4, 4분면을 지난다. 맞습니다. 리을 맞습니다. 기억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갈게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상수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정비례에서 특징이 뭐냐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가파라져요. 즉 Y축 쪽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A는 절대값이 작은 거예요. 1보다. 이거의 절대값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작아야 돼요. 2분의 3 이런 거 안 돼요.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2분의 1도 절대값이 1보다 작죠. 그런데 지금 내려가잖아. 내려가니까 A는 음수만 되는 거죠. 2분의 1은 이렇게 납작하게 되겠죠.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단서 2개입니다. A는 음수여야 하고요. A의 절대값은 1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렇게 아니면 이제 요거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커야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러고 절대값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톱니가 20개고 1분에 30바퀴 회전하는 톱니바퀴 A에 톱니가 X개인 톱니바퀴 B를 맞물려 회전시키면 1분에 Y바퀴 회전한대요. 이게 뭔 소리요? 자, A가 있어요. 톱니. 얘는 20개가 있어요. 20개. 20개가 있어요. 이제 얘가 20개를 돌릴 때 B는요. 이제 톱니가 X개니까요.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가 몇 바퀴 도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4개고 어떻게 할까? 얘는 10개고 얘는 5개야. 그럼 얘는 반 바퀴만 돌아가도 5개를 돌리잖아요. 그럼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2바퀴 돌아요. 톱니가 개수가 작을수록 빨리 도는 거죠. 지금 보시면 톱니가 2분의 1배 됐잖아요. 그럼 바퀴 수는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2분의 1배 됐는데 2배가 되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2배가 되면 2분의 1배가 되겠죠. 이건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몇 배인지를 봐야 돼요. 20개에 대해서 X라는 거는 20개에 몇 배냐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죠? 만약에 이게 몇 배냐가 했을 때 바퀴 수는요, 그거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1분의 네모분의 1바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게 Y라고 했거든? Y바퀴 돈다고 했으니까 이거랑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Y분의 1이 들어가야 됩니다. 얘가 Y바퀴를 회전을 하잖아? 그러면 얘는 Y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톱니수가 2배면 바퀴수는 2분의 1배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1분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이 큰 게 한 바퀴 돌 때 이 X개의 톱니를 가진 게 이제 뭐라 그럴까? 몇 바퀴 도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20에다가
2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x가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따라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 20분의 x입니다. 따라서 이 b는요. b는 20분의 x배의 톱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가 한 바퀴 돌 때 거꾸로 역수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A가 한 바퀴 돌 때 B는 이거의 역수 X분의 20바퀴를 돕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1분을 따지면 1분에 30바퀴 돌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한 바퀴 돌 때 이만큼 도니까 30바퀴 돌면 곱하기 30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y라고 하는 건 1분의 y바퀴니까 y라고 하는 건 30 곱하기 이 x분의 20이 되겠죠. 이거 치울까? 20이 되겠죠. 따라서 y는 x분의 600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좀 문제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톱니수가 지금 10개 있고 20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반밖에 못 돌아. 10개, 톱니가 똑같이 10개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톱니가 2배가 되면은 2분의 1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 돌 때. 즉, 얘네들은 역수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0개짜리가 있고 X개짜리가 있어요. 그럼 얘가 몇 배인지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X는 20의 몇 배냐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네모는요, 양변에 20을 나눠주면 20분의 X배잖아요. 따라서 얘는 20분의 X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몇 바퀴를 도냐면 얘 한 바퀴 돌 때 이거의 역수 X분의 20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분에 따지면 y라고 하는 것은 1분에 도는 바퀴수거든요. 근데 1분에 얘가 30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 때 이만큼 도니까 30바퀴 돌 때는 30 곱하기 x분의 20을 돈다는 얘기지. 한 바퀴 돌 때 이거니까. 그래서 x분의 600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죠? 톱니는 반비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러분들? 10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